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바로 판보라.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까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주가 지났는데 좀 잘 지내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분주했는데요. 지난주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수석님도 많이 놀라셨죠?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남양주 수동에 동네에서 동네분한테 들었어요? 뭐 정치인에 대한 그런 이제 테러 예. 일종의 이런 것들은 뭐 있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테러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야당 지도자를 뭐 김대중 대통령 납치해서 이제 수장시키려고 했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민간인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정말로 죽이려고 목 부위를 그냥 겨누고 연습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실제로 살해 의대를 갖고 했다고 보여지는 테러는 사실은 민간에 의해서 진행된 테러 중에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쇼킹했죠. 그러니까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하다하더라고요. 시중에 떠도는 가짜 뉴스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이건 아니다. 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방문했었잖아요. 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이후로. 그런데 거기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데 경찰 정보 그걸 여기 형사라고 쓰고 수십 명의 또 이제 당에서 자발적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경호대라고 빨간 마스크 예, 쓰고 이 사진을 딱 보고 야 이거 또 이 진보 쪽 민주당 쪽에서 이거 합성해가지고 또 이거 가짜 뉴스 퍼뜨리는구나. 그게 합성인 줄 아셨어요? 했는데 진짜더라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거를 가짜 조금 어색하잖아요 장면이. 이런 경험들이 뭐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보통 있나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죠. 어떤 일이? 제가 이제 야당 대변인일 때 재선 때 막 협박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그날 집에 갔어. 그때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자를 탁 눌러 쓰고 누가 이제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했더니 그냥 바로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뭐 우리 집 확인하러 사전 답사했나.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바로 잡았어요. 보니까 동네에 치킨집 배달하시는 분이 잘못 와가지고 배를 누르고 그냥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그런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협박 전화 당하니까. 받고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저도 저지만은 여러 가지 그냥 걱정이나 막 일종의 이제 가족 뭐 이런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순간 생기더라고요. 다 현장. 신당 창당이라는 게 뭐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절차들도 있지만 창당 선언을 한다든가 또 정치 일정과 메시지와 기자회견이나 이런 등등등은 다만 지금이 1월 초순 아니에요. 네. 근데 총선을 앞두고 출범은 뭐 1월 말 2월 초 이렇게 가죠. 수석님 예상 점수 기억하시죠? 네. 0점 플러스 0점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0점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업다운이 없습니다. 0점 유지요. 예, 왜요? 굳건히 유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로 신년사가 있었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그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는 동료로서 믿고 지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년사가 너무 엉터리예요. 우리 먼저 변화하고 잘할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딱 이거거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고. 역대 여야 대표들의 신년사는
직전 연도에 대한 일종의 회고와 새로운 새해의 과제 예,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국민들께 제시하고 공유하는 그런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내용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요게 없는 거예요. 메시지 정책이 없다. 신년사를 보십시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변화해야 됩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를 합니다. 너무 아니 사실 크구나. 제가 수석 대변인도 하고 대변인 참 오래 했어요. 예. 여러 당대표도 모시고 그랬는데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제 지역의 시도당을 돌면서 일단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합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광주에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짧아서 좋았고 그 임팩트가 있었다. 오히려 그런 걸 원하지. 지금 뭐 구구절절히 길게 이야기해봐야 그게 오히려 더 그냥 옛날스러울 뿐이죠. 네, 80점과 빵점의 몇 차이죠. 차이입니다. 김영우 의원님, 신년사 때는 국민을 만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 야당 대표 입장에서 여당 대표 입장에서 본 지난 한 해에 대한 진단, 새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이 내용을 제시를 하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그래요? 예. 다른 말씀이 이제 당파적으로 보면은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국민의힘을 추스려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도록 하겠다. 민주당 나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비대위원장이 왔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국정이 파탄나고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니까 지지율이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정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싶은데 국정이 없어서 발목을 못 잡아요. 이게 뭡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마이너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점, 네. 지난주에 마이너스 100점 주셨는데 업앤다운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마이너스 100점이었는데 0점으로 100점이 올라간 것 같아요. 100점 올라갔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요. 특별히 한 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 영점 비대위가 주셨어요.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비로소 최재성 채점 반열의 성공. 0점으로 통일. 이 사람들은 이제 망각의 존재인 것 같아요.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차별화를 자기 당의 대통령하고 정권 말기에 대선이 네네. 치러지니까 차기 후보하고 차별화를 고민하거나 차별화를 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는데 대통령을 만들었던 당시에 당대표가 나는 국민의힘이고 보수가 개혁보수가 돼야 앞으로도 또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준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 이준석이 아니고 의석이 몇 개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로 갈수록 그리고 다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하여튼 다시 힘을 모으고 네네. 했을 때 꼭 필요한 존재인데 정당으로 정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준석 정당의 포인트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번에 정형화된 이준석 신당은 총선 이후에도 의석이 몇 석이든 간에 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전 신당의 가능성을 넘어서 문병호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제3지대 모여야 한다. 교수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보기엔 아니 차례가 안 와서. 이준석 대표 신당이 개혁신당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신당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중도예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거나 합쳐서 신당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네네. 그래서 이준석은 난 신당 안 해. 그 대신 대통령과 당이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다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서 또 다른 이 희망을 꿈꾸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우회로를 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달라서 이준석 대표는 범보수, 다음 집권 과정에서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것을 전제로 지금 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등등과 손을 잡고 했을 때는 돌아오기 어렵다.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죠. 이준석 네. 대표가 안 해요. 총선을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좀 좋은 전략과 실행력이 있다 해도 느닷없이 불거지는 이 돌발 변수 하나에 출렁이는 게 또 총선 전국이잖아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정치 고수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뭐 역대 선거에서 판을 흔들었던 뭐 사건, 판을 흔들었던 사건은 2016년 16년. 총선 때 뭐 역대 선거에서 판을 흔들었던 뭐 사건, 판을 흔들었던 사건은 2016년 16년. 총선 때 최재성의 불출마예요. 불세출의 선거에 사무총장. 판을 흔든 불출마 선언. 인정해줘요.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을 뒤흔든 거 말고. 뭐 그냥 있는 거 말고. 뭐 하여튼 조금 있었죠, 조금 그런 의미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 총선이라는 것은 공천이 제일 중요해요. 공천이 한 사람, 당대표면 당대표,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우지되고 이러면은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와요. 그게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이 180석, 190석 간다 그랬는데 결국 민주당이 일당이 된 것은 그때 유명한 진박 감별해서 거의 포괄적으로 막 공천을 진짜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 누구냐를 갖고 뭐 쪽지 돌리고 이래서 그 공천하다가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는 또 옥새 들고 날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박근혜 정권 오만하구나. 이 당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예상보다 한 6, 70석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2016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그다음에 요거는 제목만 입이에요. 입. 이 총선 앞두고 설화. 그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총선 과정에서는 더 부각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태도 다시 소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실수 하나에 표가 막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실수가 좀 반복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치적 내공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말 재밌게 해도 실수 안 하잖아요. 내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실수가 부각이 돼서 그러니까요.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요? 아니 그 전화 오면 김근식 교수나 그 이제 총선, 네네. 대선 이런 이제 큰 선거에서는 작은 말도 훨씬 더 그 크기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획된 가짜 뉴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회창 후보 아들의 그 병역 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그 김대엽 그런 거는 이제 완전히 기획된 가짜 뉴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오세훈 시장 후보에 대한 또 생태 땅 지게 이것도 시끄러웠고 그래서 기획된 가짜 뉴스나 이런 거 음호, 음모, 음해 이런 것도 있죠. 그때 치명적이었죠. 그때 정치 저희로서. 안 하셨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이 돼서 그때는 컸죠. 정치를 못 떠나고 계시는구만요. 그 의원님 이번 총선의 변수는 뭐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양쪽 그 당대표 총선에서 활약을 막 하는 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예요. 두 지도자의 리더십 이런 게 저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돌발 변수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쪽 그 당대표가 지금 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 두 지도자의 한마디, 거취, 또 판단, 이런 거 메시지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조금 민주당하고는 환경이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면, 총선을 이길 수 있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위기를 느끼니까 이렇게 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국민들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 이게 지금은 빛나 보이지만 딜레마예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묘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 부각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섬세하다든지 뭐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은 청중을 여천가. 아니 청중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 이게 좀 아니, 굉장히 내용을 탁월해요. 갖고 얘기를 해야지 논리를 갖고.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초록은 동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면을 부각을 하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드라마는 우영우, 판도라는 김영우 의원, 그리고 최재성 수석과 앙수 케미를 선보였던 김근식 교수님,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잠시 판도라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두 분만 떠나시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네. 떠나는 분들한테 너무 온화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복담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죄송하네. 예, 이렇게 두 분 참 어려운 정치를 항상 즐겁게 풀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도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ith